자, 11월 A매치는 둘 다 이제 원정으로 치러집니다. 네. 쿠웨이트전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 먼저 이제 상대를 하는 쪽은 쿠웨이트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이제 저녁 경기로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명단을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발표 때도 잠깐 살펴봤었고, 상당히 뭐 새 얼굴들도 좀 많이 들어왔고, 지난 10월 A매치랑은 이제 10월이나 뭐 9월 뭐 앞서서랑 이제 조금 뭐 차이점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이번에는 부상으로 네. 소집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복귀를 명단에 했죠.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대체 발탁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황문기 선수가 이제 부상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문환 선수가 또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워낙 잘했습니다. 후반기 때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오면서 이 대전 하나시티즌 잔류에는 정말 많은 공을 세웠고 뛰는 걸 보면 그냥 다르다라는 느낌을 괜히 월드컵에 갔었던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올 시즌 김문환 선수가 마음껏 보여줬던 시즌이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기혁이나 이태석, 뭐 김경민, 이현주, 뭐 김봉수 같은 새 얼굴들 발탁에도 좀 이제 주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출전 시간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고 어쨌든 상대가 약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고 저는 이번 원정 2연전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이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빠르게 그냥 본선 확정하고 이후에서 이제 좀 더 새 얼굴들을 테스트할 만한 시간을 이제 버는 게 좋다고 봐서.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때 인터뷰로 밝혔듯이 큰 그 기준, 그러니까 기둥은 그대로 일단 가져간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추가 자원들, 실험해보고 싶은 자원들을 몇 명 추가로 데려왔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의 지금 중심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역시 이번 경기들이 친선전이 아닌 실전이기 때문에 월드컵 내에서 한번 방심하면 또 1, 2위 싸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여유롭지만.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이 9월, 10월에 좋았던 멤버들의 틀을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발 명단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해서 쿠웨이트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전력을 보면 일찍 좀 점수차를 벌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선수들의 교체 출전은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뭐 이기혁 선수야 지금 뭐 강원 후방에서의 아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자원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뭐 센터백 풀백 다 다 기용이 되고. 가능한 자원이고 이태석 선수 올 시즌에 그렇죠. 굉장히 좋고 이제 또 부자 국가대표 아닙니까? 이일용, 이태석. 네. 왼쪽 풀백 되고 윙포워드 되고 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민 선수야 이번 시즌 광주 뭐 저는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광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김경민 골키퍼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발밑이 일단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제주 팬들이 아마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선수를. 이제 내년이거든요. 김봉수 선수가 이제 팀으로 복귀를 하는 게 그쵸. 전역되는 게 이제 내년이라서 김봉수 선수 역시도 사실 이제 삼선 내지는 이제 센터백 이제 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지금 김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삼선에 있어서 분명 발탁이 좀 필요했던 선수였다고 봐요. 네. 김봉수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현주 선수는 이제 지금 하노버에서 네. 이제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는데 올 시즌에 이현주 선수 중계했나요? 저도 이제 샬케 경기 한 경기를 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경기 내에서 그리고 제가 중계 준비하면서 봤던 그 이전 경기까지 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뭔가 윙으로 뛰고 있었지만 중앙으로 좀 내려와서 볼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좀 수행하는 데에서 이현주 선수의 존재감을 좀 많이 보였었고 제가 그냥 이 플레이를 중계를 하면서 쭉 봤을 때의 인상은 참 영리하게 움직인다. 움직임 뭐 없어 보는 움직임 네.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볼이 뭔가 딱 주고받아질 수 있는 길목으로 이현주 선수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면서 한오버의 공격을 많이 풀어줬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현주 선수가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좀 테스트해볼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선이 워낙 경쟁 포화입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 엄지성 선수 다쳤고 황희찬 선수 다쳤고 그에 따라서 왼쪽 윙이 좀 비게 되면서 한오버에서 최근에 왼쪽 윙을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가 어쩌면 또 경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선 자원으로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 있고 배준호 선수 있고 그리고 이강인 네. 여기 이제 이재성 사실 이제 저는 홍현석은 2, 3, 저는 2, 3선 다 네.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재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정우영도 있고 이제 정우영. 황인범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물론 이제 이현주 선수는 측면이 이제 기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윙어들이랑 좀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그 경쟁해야 되는 윙어들조차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배준호 선수가 또 음. 이제 지난 A매치 때 너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윙이 아닌 전체 그냥 뭐 공미나 약간 공미처럼 움직이는 중미 이런 역할만 봐도 그래도 숫자가 참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미드필더 뭐 포하다 경쟁. 근데 경쟁은 치열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이번 발탁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멘트를 좀 해야 되는 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죠.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 앞선 A 매치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부상으로 차출이 되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햄스트링 쪽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반복이 됐죠. 네. 그리고 복귀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원정이고 이게 저는 여러모로 원정은 상대가 약체여도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그 낯선 기후, 그런 환경 이런 데 적응을 하면서 경기 뛰어야 되니까 체력 소모도 더 빠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힘든 부분이 분명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정말 뭐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 몇 경기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본선행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선을 생각을 해보면 대표팀 차원에서도 사실 손흥민 선수는 좀 관리가 필요한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 포지션에 꽤 괜찮은 자원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상황 봐서 저는 이제 기용을 하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홍명보 감독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토트넘에서 그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에 어떻게 출전 기간을 가져가게 하는지, 시간을 가져가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표팀에서의 출전 시간도 좀 배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풀타임보다는 조금씩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뭐 선발로 뛰었다가 좀 이제 빠르게 네. 우리가 격차를 벌린 다음에 미리 이제 좀 빼주는 교체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손흥민 선수의 기용 여부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쿠웨이트 상대로 우리 대표팀 엄청 강합니다. 네. 2000년 10월 16일 레바논에서 있었던 아시안컵 본선 패배 이후에 24년째 무패고요. 물론 이제 그 24년에는 안 만난 기간이 좀 있긴 해요. 2016년에 우리가 몰수승을 한번 했었는데 그 몰수승 포함해서 4연승, 그리고 지금 그 패배 이후에는 7승 1무 중이라서 우리가 이기는 게 완전 정배입니다. 그렇죠. 맞대결 자체에서 쿠웨이트를 워낙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쿠웨이트는 사실 자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지만 예전 황금기만큼의 멤버들을 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어렸을 때 쿠웨이트는 만나면은 그래도 꽤 부담스러운 상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쿠웨이트를 또 잘 팼던 게 이동국입니다. 네. 진짜예요. 기억나. 아마 기억나. 이게 제 기억이 이제 맞다면 기록 찾아봐도 이동국 선수가 꽤 쿠웨이트전에서 골을 넣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20년 2000년대쯤에 쿠웨이트를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다양한 대회에서 만난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 그 광주 상무 시절에 광주 상무 불사조. 독일 월드컵 준비할 때 이동국 폼 미쳤거든요. 그때 그리고 진짜. 최강희 감독 아래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쿠웨이트 만났어요. 그때 이동국이 골 넣었을 거야. 그때 그 최강희 국가대표 감독이 때 2012년쯤. 물론 이제 저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PD 여러분 자막 하나 잘 띄워주시고요. 그때 이근호 선수도 골 넣었던. 왜냐면 그때가 최강희 감독 부임하고 월드컵 예선. 맞아, 월드컵 예선이었어. 그때 그걸 통과해야 다음 예선 올라가는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근호가 골 넣고 막 세레모니 했던. 그래서 뭐 원포인트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 그래서 어쨌든 쿠웨이트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 팀인지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팀의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이제 우리가 바레인이랑 같은 줄 아니었습니까? 그 바레인 감독입니다. 이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뭐 피치 감독은 사실 이제 라리가에서는 엄청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에요. 9596 시즌 득점왕 출신이었고,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 경험도 이제 있을 정도로 이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족적보다 아직은 저는 선수로서의 족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는데,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칠레에서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시킨 적이 있었고, 국가대표 이 사우디 아시아 쪽에서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사우디를 맡아서 1승 2패로 꽤나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아시안컵 때는 16강에서 일본 만나서 탈락했고, 2024년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레인을 또 지휘를 했었는데, 지금 쿠웨이트가 피치 감독 부임 이후에 백스리랑 백포를 좀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레인 대표팀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피치의 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명확한 포메이션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부임 직후에 요르단 만났고 이라크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우리 조에서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도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던 그렇죠. 상대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스리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4-1 형태로 했는데 여기서 또 얘네가 비겼어요. 그 경기를. 근데 오만전에서 0-4로 대패하고, 가장 최근 A매치인 팔레스타인전에서는 백포 기반의 4-4-2로 출전을 해서 2-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르단이나 이라크 같은 강팀들 상대했었던 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도 저는 백3 기반의 백5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경기 수로 봤을 때는 최근 경기들이 백4보다는 백3였던 경기가 더 많았으니까 그럼 네. 빈도로 봤을 때도 백3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독 스타일은 좀 이제 점유에 기반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그게 있어요. 옛날 인터뷰나 최근 이제 경기했었던 흐름이나 이 대표팀 경기를 좀 놓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감독마다 약간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감독들이 있고 전술대로 움직이라고 네.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피치 감독은 좀 후자입니다. 아예 딱 네, 전술대로. 본인 전술대로 좀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고, 강팀을 상대했을 때 사실 압박을 자주 하진 않아요. 내려서 있다가 카운터 어택을 노리면서 이 측면 빠른 자원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성향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게 바레인 때도 그랬고 쿠웨이트 때도 그랬고 전체적인 결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사실 이제 우리가 아마 주도할 거예요. 거의 저는 반코트 게임을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이 빠른 자원들만 조심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쿠웨이트의 체급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만한 경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비를 넘겼죠.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이라크를 이겼으니까 쿠웨이트를 오히려 우리가 좀 쉽게 이겨주길 바라야죠. 네, 핵심 선수를 한 명 꼽자면은 이 대표팀에서 지금 최대 베테랑 유세프 나세르 견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쿠웨이트 축구의 뭐 자존심이라고도 많이 맞아요. 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속도나 이런 거는 좀 떨어졌지만 박스한 결정력이나 여전히 이 선수가 드리블링을 할 때는 좀 위협적이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대표팀 수준이랑 비교하면은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막아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이라크 때 아이만 후세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만 후세인, 뭐 김민재나 다른 선수들 비교하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 쪽이 승이라고 무조건 보는데, 이긴데. 근데 그 오버헤드킥 막혔잖아. 바이스킥이 너무 잘 넣었어. 그러니까 그런 한방들이 이 중동 팀의 에이스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세르도 또 노련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만 좀 조심을 하면은 우리가 쿠웨이트전도 무난하게 승리 챙기면서 11월 A매치를 이제 또 연승으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잘 이겨서 우리가 이제 1, 2위 더 걱정 없이 그냥 빠르게 월드컵 본선에 간다는 느낌으로 이번 쿠웨이트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일이고요. 14일 몇 시? 11시입니다. 14일 11시 경기고, 뭐 이스타TV 입중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쿠팡플레이에서는 저랑 이근호 형님이랑 우리 또 용남이 형, 네, 이렇게 3인 중계 또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